저는 20대 후반인데도 취업을 못한 백수입니다. 20대 중반까지는 여기저기서 일했지만 후반 들어 일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데가 너무나도 밉고 싫습니다. 남들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싫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만 보면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저를 한심하게 볼 것 같은 피해망상도 생깁니다. 괴롭습니다. 점점 쓸모없는 사람으로 도태된 것 같아 너무나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입니다. 몸을 갖고 살아가는 개체 나의 표면의식은 몸의 생존을 위해서는 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이 생각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마음 다른 한켠에서는 나는 일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이 생각은 누가 떠오르게 하는 것일까요? 이 생각은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하죠. 감정적인 생각입니다. 감정이 속해 있는 무의식 속에서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인 5세 전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이 무의식 속에 누가 이 생각을 자꾸만 떠오르게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제가 태어났을 때 외할머니는 제가 딸이라는 것을 알고 여자애는 싫다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도 어린 저를 학대하기도 하고 6살 때 이혼하면서 저를 키우기 싫다고 아빠에게 맡기고 제 남동생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날 낳아준 엄마도 날 싫어하는데 누가 날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품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저를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6살 때 엄마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6살 때 엄마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세상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은 날 미워한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나도 세상을 버리게 됩니다. 나도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죠. 세상을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 무의식 속에 난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가게 되면 그 생각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함께 억눌려 있게 됩니다.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남들한테 털어놓기조차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수치심도 억눌게 됩니다. 두려움의 감정도 억눌려 있게 되고 외로움, 절망감, 슬픔, 우울함 등의 감정도 함께 억눌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게 되면은 짝이 되는 긍정적인 감정들도 함께 억눌려 있게 되죠. 왜냐하면은 짝이 되는 감정들은 늘 함께 어울려서 몰려다니죠. 왜냐하면 서로 분리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두려움이라든가 미움의 감정과 짝이 되는 감정은 사랑이죠. 사랑이 억눌려 있으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감정이 들 때만 내가 그 일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떤 일을 내가 생존을 위해서 집착적으로 하다가 금방 실증을 내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일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수치심은 어떻습니까? 수치심에 짝이 되는 감정은 자긍심, 자존감 혹은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감정들을 사용하지 못할 때, 그런 감정들이 억눌려 있을 때 나는 자존감을 갖고 다른 사람과 감정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되죠. 또 어떤 일도 보람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내 무의식에 억눌러 놓으면
그 감정들과 짝이 되는 긍정적인 감정들도 함께 억눌려 있게 됩니다. 모든 감정이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게 되죠. 모든 감정에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남들이 표현하는 감정에 끌려다니게 되고 나는 늘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억눌려 있는 모든 감정들의 존재를 그 감정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그때 인정해주고 느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감정들을 느껴주지 않고 그 존재를 부정해서 억눌러 놓았으니까 그 감정들이 올라올 때 거꾸로 인정해주고 느껴주면은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알아차리면은 그 감정들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그 감정들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억눌려 있으면은 그 감정들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울 앞에 서서 말로 그 감정들을 떠올려가면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6살 때 내가 엄마한테 버림받았던 장면들을 떠올려보면서 그때 그 공포를 느껴가면서 말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두렵다. 나는 죽을까봐 겁난다. 이런 감정들을 떠올려가면서 말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6살 이전에 엄마의 뱃속에 들어있을 때, 태아 때 나를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기억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장면을 상상하면서 말로 표현을 하다 보면 이 죽음의 공포를 말로 표현하다 보면은 그 감정이 서서히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무시무시하게 변하죠. 그것은 가해자인 엄마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상상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아주 무서운 홀로그램 모습으로 거울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낼 필요 없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험상궂게 변하는, 무섭게 변하는 내 표정을 거울 속에서 바라보면서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은 그 감정들이 점점 누그러지고 그러면서 그 감정들이 소멸돼 가는 것입니다.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버림받은 나가 소멸되면 버림받은 나가 창조해낸 버림받는 현실, 즉 백수 생활도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느껴주어서 그 감정들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감정들이 내 무의식 속에 완전히 발이 묶여버리면 나는 나 자신을 자유로이 표현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을 창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발이 묶여있는 감정들을 완전히 풀어놓을 때 나는 그 감정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나를 표현하면서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이고요.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나 가족관계, 국적 등은 적당히 변화시켜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